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CMO의 TJ입니다. 제가 가끔 지인들 만나서 금융, 재테크, 경제 관련 얘기를 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조언이 경제신문은 꼭 보세요거든요. 그럼 대부분 반응이 두 가지예요. 아, 꼭 구독해서 볼게요. 또는 이미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거든요. 온라인상에서만 기사를 접하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기사만 보게 돼요. 특히 또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푸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검색하면 연관 기사만 계속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는 계속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면신문은 무조건 구독하는 게 좋다. 구독하시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참 뒤에 만나서 이제 경제신문 잘 보고 계셔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만하고 싶어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외래어 같아요.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유튜브 시작한 김에 경제신문에서 최근 자주 나오는 이슈나 용어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하나씩 올려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최근 한 2주 정도 나왔던 공매도 관련 기사들이거든요. 이게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 이중 감시체계 만든다, 불법 공매도 또 잡았다. 아마 공매도란 얘기는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인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공매도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돈을 못 번다. 공매도가 외국 애들 배만 불려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공매도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거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주식을 파느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 파는 거죠. 미리 땡겨서. 공매도의 원리는 이런 식이에요. 내가 공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주식 돌려줄게. 지금 좀 빌려주라. 그럼 주식을 빌려와서 지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해진 기간 때 주식을 다시 주식시장에서 사서 그 빌려준 사람한테 상환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더 나이스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 파워포인트 장표에서 여기를 일단 보세요. 여기 이 도식을. 공매도가 이루어지려면 크게 3개의 당사자들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이나 보험사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증권사,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럼 국민연금이나 보험사가 왜 여기 있느냐? 국민연금이나 보험사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은 뒤에 그 모인 돈을 증권사한테 맡기거든요. 돈을 불려달라고. 정확하게는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가 많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제가 그냥 증권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증권사는 국민연금이나 보험사한테 돈을 받아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사겠죠. 그럼 이제 증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이때 공매도 당사자가 나타나서 증권사를 찾아갑니다. 저 공매도 하고 싶으니까 주식 좀 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증권사가 이 공매도 당사자들한테 주식을 대여를 해주는 거고 공매도 당사자는 대여받은 주식으로 공매도를 칩니다. 공매도를 치고 나서 일정 기간 뒤에 빌려온 주식을 상환하고 증권사에다가 공매도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해요. 또한 주식을 빌렸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도 상환하고 수수료도 내고 이자도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럼 증권사는 이걸 다 받아서 수수료는 본인들 수익으로 챙기고 이자의 일부도 본인들 수익으로 챙겨요. 그리고 이자의 나머지 부분은 국민연금이나 보험사한테 수익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기 공매도가 발생했을 때 관여하는 3개 당사자들 모두 이익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나 보험사는 이 친구들은 주식을 한번 사면 단기간에 팔지를 않아요. 보통 가지면 길게 가지고 가죠. 5년, 10년, 많게는 20년, 30년.
그러면 그냥 주식 사서 20년, 30년 그냥 보유하고 있느니 중간에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자.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증권사는 증권사 나름대로 수수료와 이자 일부가 생기니까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고, 공매도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1억을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투자 수익으로 1억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 수익률이 100%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0억을 가지고 1억을 만들겠다 수익을,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10%만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은 1억이고 9억을 빌려서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냥 10%만 올려도 1억을 벌 수 있다. 요게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 당사자들은 그 주식을 빌려서 수익률을 조금만 내도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매도 당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공매도를 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걸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 A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주가가 100원이고, 그럼 A 시점에 이 공매도 당사자들이 주가가 비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100에서 50으로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에 찾아가서 주식 한 주를 빌려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바로 시장에서 1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B 시점에 오게 되면 주식시장에 가서 50원을 주고 한 주를 사는 거예요. 한 주를. 그리고 그 한 주를 증권사에 상환을 하는 거죠. 수수료 이자도 뭐 같이 주겠지만. 그럼 이 공매도 당사자들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처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주식 한 주를 빌려서 1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원만큼 현금이 들어왔을 거고, B 시점에 갔을 때 증권사에 상환을 해야 되니까 50원 주고 주식 하나를 샀으니까 50원만큼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수수료 나가고 이자 나가고 그만큼 이득인 거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 수수료가 10원, 뭐 이자가 10원이라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30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공매도 당사자들은. 이 생각을 하고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럼 공매도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가 상승한다고 믿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특정 회사를 매수하고 그냥 장기 보유만 하겠죠. 팔지도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테고 다른 사람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이때 공매도 당사자가 나타나서 그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 공매도 친 물량만큼 주식시장에 그 주식이 공급이 되겠죠. 그럼 다른 사람도 또 살 수도 있고, 실제로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는 투자자들은 또 추매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 안정화에 기여를 해요. 공매도가.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가 과열돼가지고 뭐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회사 예를 들면 회사 가치보다 주가가 급등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버슈팅 한다고 하는데, 이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공매도를 치면서 이제 물량이 주식시장에 공급이 되니까 그만큼 버블이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해치 수단으로 또 공매도가 이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이제 오를 거라고 저희가 매수를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손실이 나니까 공매도를 걸어놓으면 떨어질 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샀을 때 나는 손실을 공매도로 약간은 메꿀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펀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매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분의 돈을 받아서 이제 펀드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때 하락에 대비해서 이제 공매도도 걸어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펀드 매니저들이 공매도 걸고 종목 선정하고 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매도는 여러분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기능. 신문에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기능.
일단 주가 조작을 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력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의로 공매도를 치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밑에서 다시 사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뭐 특정 종목이 좋지 않을 때 주식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공매도 세력이 붙으면 하락이 필요 이상으로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불법 공매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차입 공매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차입 공매도라 그래서 그러니까 공매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권사에 가서 먼저 주식을 빌려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차입 공매도는 빌리지도 않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환만 하는 거고. 근데 나중에 상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거를 막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무차입 공매도로 뭐 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곤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빌려 공매도. 예를 들어서 하나생명이 보험 가입자들한테 받은 보험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을 했다고 칠게요. 투자 목적으로. 하나생명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우리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이미 하나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우리은행 거잖아요. 우리은행이 담보물로 취득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를 공매도 당사자나 공매도 세력한테 대여를 해줬을 경우에 이게 불법인 거죠. 남의 물건을 임의로 그냥 빌려줘 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 차입 수량이 확정되기 전에 뭐 공매도 주문을 요청하고 승인해줘 버렸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 당사자가 2,000주를 빌린다고 해서 증권사에서 2,000주를 다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공매도 당사자 신용을 평가해서 요청이 2,000주였으면 그중에 뭐 200주만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넣어버리고 증권사에서 승인을 해줬다. 이것도 불법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보면 부서가 여러 개 있잖아요. A 부서에서 이미 특정 주식을 공매도 당사자들한테 빌려줬는데 B 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또 빌려주는 경우, 하나로 두 번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불법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벌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산화가 안 돼 있어 갖고 수기장부로 기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한테 전산화합시다라고 요구를 하긴 하는데 금융당국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걸 자꾸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담보 비율이나 주식을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 개인과 뭐 기관과 다른 것 때문에 발생되는 내용인데요. 증권사에서 주식을 대여해 줄 때 개인한테는 담보 비율을 120%를 요구를 하고 뭐 기관이나 외국 애들한테는 105%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개인이 좀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또 상환 기간 같은 경우도 개인은 90일 내에 상환을 해야 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1년 내에 상환을 하면 돼요. 이것도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개인 입장에서 보면 다 억울한 거긴 한데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은행에서 삼성전자한테 대출해줄 때 하고 저한테 대출해줄 때 하고 이자라고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신용이 좋으니까. 그리고 기간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이자를 안 낼 염려가 없으니까 오래 쓰세요 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하니까 매년 연장합시다, 이런 조건을 달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모두 같은 조건에서 같이 경쟁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개정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